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남북한의 달라진 말과 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미 통일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그 통일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잠시 전에 진천규 통일TV 대표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소식이 북한의 지하철에 관한 얘기였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남과 북의 지하철에 관련된 말과 글을 오늘 얘기해 볼 텐데 민지원 연구원께서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뭐 이용하세요? 저는 뭐 버스를 탈 때도 있고 말버스를 탈 때도 있는데 뭐 지하철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서울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너무 많아서 9호선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몇 개인지도 사실 다 모르는데 민지원 연구원은 어떤 노선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는 5호선,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이렇게 많이 타는데 오늘은 이제 5호선 타고 여기 여의도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는 5호선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이런 지하철과 관련한 남북한의 말과 글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지금 민지원 연구원께 지하철 몇 호선 애용하시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전철, 지하철 뭐 다 섞어서 그냥 지하철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정확한 사전에 지하철의 의미는 뭘로 돼 있나요? 네, 남쪽 사전의 지하철은 땅속에 터널을 파고 부설한 전철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일부 구간에서는 지상으로 다니기도 하죠. 그렇죠. 뭐 2호선 저 뚝섬 쪽이나 뭐 네. 1호선이나 금정 이쪽은 다 지상으로 다니기도 하는데 다니는 구간하고 관련 없이 일상적으로는 전철, 지하철 이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면 전차라는 게 있었죠. 아주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서대문 역사박물관 앞에 한량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노면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전차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지금 그런 어떤 전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차는 이제 뭐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교통수단이 돼서 네. 우리는 이렇게 지상이든 지하든 관련 없이 다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어때요? 네, 북에서는 지하철도가 있고 또 전차가 있습니다. 이 지하의 전용 철길로 다니는 도시 전철은 지하철도라고 하고 이 일반 도로에 노면 위에 부설된 철길로 다니는 전동 차량은 전차나 궤도 전차라고 합니다. 제 용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흰색과 빨간색으로 곱게 단장한 궤도 전차가 경적을 울리며 경쾌하게 달리고 맵시나는 승용차들은 꼬리를 물고 달린다. 이런 예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승용차도 달리고 궤도 전차가 같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달리는 거죠. 그렇죠. 지상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땅속에서는 지하철도 계단식 승강기가 마치 대형 양수기가 물을 끌어올리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올려서 개선역의 큰 문으로 그냥 뿜어내고 있었다. 이런 용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철도. 이거는 우리식의 지하철. 그러니까 네. 지하로 다니는 네, 그렇죠. 예, 그 교통수단을 말하는 것일 테고 이게 저희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 우리 예전식 전차를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사례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좀 귀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계단식 승강기였어요. 지하철도 계단식 승강기가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계단식 승강기는 뭔가요? 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소개한 용례 중에 지하철도에서 계단식 승강기가 사람을 실어 올린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해 외래어 에스컬레이터를 북에서는 계단 승강기 또는 계단식 승강기라고 합니다. 아, 계단식 승강기니까. 그렇죠. 계단 예. 모양이니까요. 네. 이게 남과 북의 사전에 같은 의미로 자동 계단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사실 이 말은 출현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잘 쓰지는 않는 말이에요. 주로 계단식 승강기를 네.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쪽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북에서는 계단 승강기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는 네. 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승강기인가요? 일단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북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되고요. 예. 근데 이 엘리베이터라는 외래어보다는 말씀하신 승강기 또는 수직 승강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수직 승강기. 그렇죠. 이제 위아래로 사람이나 짐을 싣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승강기 앞에 수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쓰는 거죠. 북한에서는 수직 승강기도 되고 승강기도 되고 엘리베이터가. 네, 맞습니다. 예, 주로 외래어보다는
이 승강기라는 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하철역하고 관련돼서도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앞에서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직접 가본 지하철역 이름이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는 지하철도역이 되겠죠. 이게 네. 부흥역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북한 지하철도역 이름에도 공식 같은 게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공식이라기보다는 남쪽하고 좀 달라서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 평양 지하철도는 노선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부흥에서 붉은별 이런 노선이고 하나는 광복에서 락원까지. 그렇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낙원이죠. 근데 이 붉은 별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네. 남쪽은 뭐 여의도역, 마포역, 뭐 고속터미널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이나 장소가 역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남쪽의 어떤 지하철 역명과 다르게 북에서는 지하철도 역명 자체는 일반 명사로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이게 어디서 쓰는 건지 그 장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규 대표님께서 가신 부흥역은 부흥 괄호하고 화학발전소. 아, 장소를 괄호 안에 넣어주고 그렇죠. 부흥이란 거는 장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어로. 그렇죠. 그냥 이제 명사한 거죠. 부흥이라는 말인 거죠. 그 다음 역은 이제 영광, 괄호하고 평양역 이런 식입니다. 붉은 별은 붉은 별 자체가 역명인데 괄호하고 이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네. 이거 다 말해주지 않으면 어디가 어디 장소인지 모를 네.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게 락원이 어디냐면 이 락원역이 동물원입니다. 네. 그 락원 그리고 괄호하고 동물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정말 알지 못하면 만약 북한에 우리가 갔다. 네. 길 잃어버리기 딱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명사로만 돼 있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데가 어떤 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암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단어를 살펴볼 텐데 지하철 타든 지하철도를 타든 우리 차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차표를 저희는 보통 차표를 산다, 차표를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 차표와 연결돼 있는 동사도 남북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일단은 차표를 구매하다라는 의미로 남북 다 차표를 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끊다라는 말은 이 차표뿐만이 아니라 뭐 공연 관람할 때 입장권을 살 때도 끊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북에서는 차표를 떼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차표를 떼다. 네네. 이 북쪽의 어떤 조선말 대사전을 보면 차표의 풀이가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떤 증명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주거나 받다라는 뜻의 떼다라는 동사와 잘 어울려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남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떤 용법이죠. 그렇죠. 차표를 떼다고는 안 하니까. 네네. 예. 저희가 탈 것 관련해서 한 곳만 더 살펴보죠. 여름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는 곳이 또 공항이잖아요. 네. 예. 이 해외로 갈 때 공항을 이용하는데 공항 얘기할 때도 남북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이곳을 지칭하는 말로 공항이라는 말과 비행장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남북의 사전에 다 실려 있어요. 공항 비행장이 남북에 다 실려 있긴 한데 빈도가 좀 다릅니다. 네. 저희는 일단 전기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곳을 공항이라고 이르는데 비행장은 좀 특수한 경우에만 쓰죠. 군사용이나 뭐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말이고 저희 대표 공항도 남쪽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이렇게 말을 하고 인천 비행장이나 김포 비행장이라고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에서는 어떻게 이걸 쓰나요? 네, 북에서는 공항이라고 남에서 이르는 곳을 보통 비행장이라고 이르는 게 더 흔한 표현입니다. 네. 평양 같은 경우에는 평양 순안 국제 비행장, 또 신의주 비행장, 해산 비행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비행장을 기본 올림말로 삼고 있는 것도 사용 빈도 차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평양에 갈 때도 순안 국제 비행장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들어갔거든요. 비행장. 네. 좀 다르네요. 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저희가 짐 붙이잖아요. 네, 네. 수화물 붙인다고 하죠. 네. 수화물이란 단어도 북에서는 잘 안 쓴다면서요. 네. 수화물은 북에서는 보통 손짐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일단 수화물과 손짐이란 말이 모두 등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전에 남에서는 수화물을 더 많이 쓰고 북에서는 손짐을 기본 올림말로 보고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뭉치나 이제 책에 실린 용례들 보면 이 빈도 차이를 확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북에 가시면 아마 손짐이 몇 개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제대로 대답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단어도 꼭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에 가게 되면 저희가 수화물을 붙이는 대신에 손짐을 붙이고 가겠네요. 네. 결의말 큰 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남북한의 말과 글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